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지난 3년 동안 4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0대 청년 6만 4천여 명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 정도로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 우게도 빈집 하나 있어. 다 뜯어불고 대밭대 하고서 여기 빈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났고 쓸모를 잃었죠. 이제 허물어질 일만 남았습니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도시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시골에 빈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쇠락해 가던 시골이 힙한 도시 청년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골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빈집으로 들어간 도시 청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백가구가 훨씬 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인천 채씨들이 모여 살았는데 꽤 번성했다고 하죠.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요. 빈집이 자꾸 느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요즘 자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요? 동네에 있던 빈집 한 채가 카페로 변신을 했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에 어쩌자고 카페를 차렸을까 했더니 웬걸요? 손님이 꽤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이미 소문난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문경에 가면 한 번쯤 들러봐야 할 여행 코스로 떠올랐죠. 퇴락해 가던 시골 고택에 카페를 차린 사람. 네, 바로 이 사람들, 도시에서 찾아온 청년들입니다. 부산, 창원, 서울, 대도시에서 살던 청년들이라는데 나왔어요. 어느 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문경으로 왔습니다. 도시에선 뭘 하다가 이런 시골로 와서 카페를 차렸을까요?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그런 직종이 영업 직종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내가 어떤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소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 가면 기회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시골로 온다고 누구나 이만한 고택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더구나 도은우 씨는 겨우 29살입니다. 이만한 카페를 차릴 재력은 어디서 난 걸까요? 그냥 올 순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업 계획서 써서 넣었는데 이제 당선이 됐어요. 시골에서 창업을 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었답니다. 도은우 씨를 비롯한 5명의 팀원이 각 3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는데요. 그 사업의 핵심이 경북에 있는 지역으로 가면 지원해주겠다여서 저희가 경북을 한 6개월간 다녔습니다.
그 달달한 거 예. 어느 지역에나 빈집은 많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이 가게를 열자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죠. 차 나왔습니다. 현리에선 이장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이 고가가 여기도 고가 저기도 고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한 집 두 집 흐려지니까 뜯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로 매각시키면서 복원이 되니까 이제 동네가 깨끗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활기차지고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꽃과 나무가 많은 집, 자손이 번창하길 바라며 현판을 달았을 테죠. 수백 년이 흐른 후 집은 청년들로 번성해졌습니다. 쇠락해가던 마을도 다시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찻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래 좋게 해놓 동네도 화헌하고 얼마나 좋아요. 차가 많고 보면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아무도 없으면 내 동네에서 이렇게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놀러 만날 둘이 놀러 댕겨 있겠네. 집주인은요, 문경 씨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권리금이 껑충 뛰어오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카페 한 곳 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 해요. 현리에 있는 고택 카페 말고도 또 다른 가게가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빈집을 고쳐서 카페 겸 소품 가게로 운영하고 있죠. 시골에 있다는 건 오히려 전략이 됐습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고 부산 김해 천안 너 어디서? 그리고 구미 이렇게 왔어요. 카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커피를 좀 한잔하고 싶은데 뭔가 브랜드나 체인점 이런 데는 싫고 좀 문경만의 좀 즐길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제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잘 돼 있잖아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해서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가 되게 한옥스럽고 근데 또 다양한 거 파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시골의 오래된 장소들이 도시 청년들의 감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1살입니다. 이런데 제가 철할 때부터 이게 있었고요. 우리 어릴 때는 양조장에 그 술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얻어먹어서 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요. 솔직히 사실 뭐 하나라도 줄지 부를 일은 없는데 청년들이 여기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기는 말할 수도 없지. 이게 진짜 윈윈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어차피 죽어가던 건물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대구, 부산, 또 서울 이런 데 가서는 이런 기회를 못 얻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칭이 돼서 어느 정도 또 결과물이 나왔고 저희 회사가 성장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또 기회의 땅으로 또 삼아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벌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네. 왜 많냐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보시면 마을 안에도 농촌이라서 별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개의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농촌을 하시면서 그런 수확물들을 대부분 농협에 수매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거의 수익은 창출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만 소비자에 바로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 하나만 만들어도 도시에서 열심히 이제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사실 쉬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게 아니고 돈 벌러 왔어요. 성공하러. 그리고 여기에 터를 잡고 살 거거든요.
애도 낳고 보시면 애 키우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살 것 같습니다. 기회를 쫓아 도시로 가셨나요? 시골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어쩌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살아요. 진작부터. 노루 울음소리도 나고 무섭죠. 소름이 쫙 끼치고. 참으로 적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낯선 청년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 전남 곡성. 화양리도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소멸 위험 마을입니다. 근데 이거 칠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노인들만 사는 마을인데 3년 전부터던가 청년들이 자꾸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분이 서울에 계셔가지고 툭하면 주인 없는 빈집을 둘러보고 다닌다네요. 주방. 이거 봐, 이거 진짜 옛날에 지금 줄로 마감을 줄로 했네. 야, 이 정도면 박물관인데? 나 이거 진짜 박물관에서 이거 봤는데? 살려야 되겠다. 아, 빈집 보러 왔어요. 동네 할머니께 딱 걸렸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기색이 없죠? 청년들과 하루 이틀 안면 튼 사이가 아닌 모양입니다. 빈집 셌지. 쎄버서 저는 잘못 뜯어 불고 여기서 나 혼자 살아. 요 위에도 빈집 있고 저는 전부 다 뜯어버렸어. 위에 얼마나 뜯은지를 몰라 지금. 허물어질 일만 남은 빈집들. 이 청년들 부동산 업자로는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빈집들을 노리는 걸까요? 그 이제 이 마을에 저희가 이제 전 남았어요. 곧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이제 청년 정착을 돕는 그런 이제 청년 마을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빈집 유형 자원들을 이제 가지고 재활용하려고 해서 지금 후보군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살 필요가 없어. 뭐 해묵을질이 없단께. 그러게요. 청년들이 이런 시골에서 뭘 해서 먹고 살려고요. 곡성 읍내입니다. 화양리에선 차로 30분쯤 걸리죠.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대부분이 20대,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초반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토록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작은 읍내에 모여서 대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영상 편집기네요? 저는 PD라서 보통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가끔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좀 하고 편집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웹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와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광주에서 일했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이 농촌 농업과 관련해서 막 4차 산업 해서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영상 제작도 하고 웹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합니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 작은 상자는 쌀독이라고 하네요. 지역 농민의 의뢰를 받아서 1, 2인 가구용으로 개발한 상품이라고 해요. 이 쌀독은 저희가 곡성 지역에서 쌀 농사 지으시는 청년 농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쌀독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하드웨어만 나왔고 각각의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곡성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할 만한 일들을 스스로 기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뢰를 받아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야 흔히 있는 서비스 회사지만 지역에서야 어디 그런가요? 농산물도 브랜드화되고 시골에도 다양한 가공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새로 문을 연 가게들,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장님들이 이 청년 협동조합의 주 고객이 됩니다. 협동조합 청년들이 컨설팅한 제품이라고 해요. 막걸리라고 합니다. 탄산이 많이 빠졌고요. 완발효를 마셨기 때문에. 처음에 한창 시험하실 때도. 네, 여기 작년에 이제 양조장 준비하실 때 이런 사업화 그 컨설팅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저희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경영 지원을 했던 곳이고요. 네, 이제 대표님의 아이템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시골에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것도 놀랬고 제가 빨리 픽을 했죠. 그래서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골이 변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직종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가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편이어서 버스 간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를 타야지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어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소윤 씨는 신입사원입니다. 서울에서 곡성으로 온 지 3개월 됐죠.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해가 있을 때는 좀 보이는데 가로등도 잘 없고 그래서 그냥 산의 그 능선 정도만 보여요. 그래서 집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이 셀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왜 집에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다니세요? 아 너무 무섭잖아요. 네. 아 혼자 들어오면? 네, 그래서 그냥 이 불 정도는 켜놓고 다녀요. 네, 좀 까먹을 때도 있고 사실은.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버거웠다네요. 무엇을 위해 서울에서 버텨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세로 냈던 거를 다 여기서는 저축할 수 있어요. 월 7만 원 정도? 서울에서는 월세 50에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냈으니까 거기선 훨씬 한 달에 내는 게 비쌌죠. 되게 큰 부분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좀 집세가 왜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는지 솔직히 좀 납득을 못했거든요. 제 서울에 있을 때는 계속 학생이거나 취준생이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불안한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마음의 여유도 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좀 쪘어요. 엄청 그냥 외롭지는 않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근데 사실 혼자 사는 게 다 좀 외롭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죠. 부산에 살다가 힘들게 서울로 갔는데 더 시골인 곡성으로 오다뇨. 무엇보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고 전 동네에 있으니까 괜찮냐? 이제 밥 먹고 주말 뭐 할 거야?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 수도 있지. 서울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나 이번 토요일 날 그 출근해. 내일? 우리 회사에서 아니 촌이라도 바쁘다니까. 집 단속 잘 하고 다니고. 알았어. 멀리 가도. 근데 괜찮냐? 뭐가? 이쁜 거 누가 잡아가면 어떻게 하니? 엄청 속상했어요. 왜요? 또 자식이 하나인데 자녀가 하나인데 기대를 많이 했죠. 여러 엄마처럼 얘가 시골에 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일단 시골에 왔다는 그 자체도 또 엄마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니면 뭐 나름 연구원으로 이렇게 가주기를 바랬는데 생각도 안 하는 곡성으로 간다 하고 뭐 어차피 20대여서 결정하기가 더 두려웠을 겁니다. 또래들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거니까요. 용기를 낸 한 걸음, 남과 다른 소윤 씨만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많이 갈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을지, 뭐 정말 여기에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다시 뭐 서울이나 저 고향이나 이렇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갈등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기는 늦은 것 같고요. 여기서 잘 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서동선 씨입니다. 시골이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잔업을 하는 날이 부지기수랍니다. 그의 출퇴근길에는 늘 동행이 있습니다. 두 분은 퇴근을 같이 하시나요? 네, 같이 해요. 네, 저희 결혼을 해서 부부라서 같이 퇴근합니다. 두 분이 부부인가요? 네, 부부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3년. 이제 3년 차? 네, 되는 17년도 10월에 결혼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동선 씨가 먼저 곡성으로 오고 소정 씨는 시골행을 선택하는 동시에 결혼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곡성에서 살지만 도시에서 온 청년들, 도시에서 누리던 걸 다 포기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카페. 그래서 미리 주문하고 갈게요. 네. 도시에 있던 것들 대부분이 요즘엔 시골에도 있습니다.
거리는 좀 멀고 문도 일찍 닫지만요. 주위에 원래 이렇게 강이 있는데 밤에는 거의 잘 안 보여요. 또 혼자서였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시골에 농촌에 있어서 오는 여러 제약들,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화양마을 건너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방 한 칸이 전부인 임시주택이지만요. 여기가 이제 원래 건물 벽을 그대로 이제 한쪽 벽으로 사용해가지고 여기가 한 달 만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짓고 이런 가구나 뭐 침대 틀부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이 와이프랑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8평 정도 되고 이제 가벽이라고 하죠. 가벽 세워서 이제 임시 거주하려고 지은 집이에요. 저희 결혼하기로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후다닥 지었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제가 그때 23, 4 이럴 때여서 미쳤다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또 이름 있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냐, 시골은 또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뭐 40, 50 돼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너는 왜 넌 빛나는 시기에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냐, 진짜 너 후회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내가 좀 그러면 다른 삶을 궁금해하고 살아보고 싶으면 그냥 지금 해보고 나중에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젊은 나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왕저냥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뭐 학교 졸업하고 그냥 취업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그려봤을 때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들이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도시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겠죠. 하지만 동선 씨에겐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낼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동선 씨에겐 이곳 곡성이 더 큰 기회의 땅입니다. 빈집도 많고 노인들도 많던 그 화양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쓸모를 잃은 빈 건물이 있습니다. 동선 씨, 이 마을에서 집을 구하고 있었죠? 복고가 요즘의 대세. 잘 수리를 한다면 무엇으로든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예전 도정 시설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기본. 방앗간이었군요. 한때는 집집마다 이 방앗간에서 쌀을 찌웠겠죠. 정미소 바로 옆에는 커다란 창고도 있습니다. 웬만한 농촌엔 다 있던 새마을 창고입니다. 청년들이 한 13명, 4명, 15명 입주를 이제 올해 9월부터 받을 예정인데 그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농사를 과연 지을까? 그 중에서 그게 아니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 비슷한 형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벽면이 좀 타공판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타공판에 막 그런 책도 막 있고 막 뭐 잠바 행거 약간 그런 걸로도 활용하고. 장수만 시골일 뿐 청년들의 작업은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이뤄집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좀 둘러보고 있어요. 창고 좀. 네. 이거 언제 지어진 거죠? 이것이 새마을 사업할 때. 그래서 새마을 창고. 새마을 창고. 새마을 사업할 때.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구정 때 되면 막 실에다가
떡 막 쌀 밥을 쪄갖고 집에서 막 떡국가루에도 헐어 오고 막 끄고 가고 오고 막 그랬어요. 떠나기만 하던 마을에 새로 주민이 되겠다고 찾아온 청년들입니다. 보물이죠, 보물. 보물이요? 네. 서보물. 다 농촌 버리고 가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해먹었다니까 보물이죠.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 아니 저기 가다가 나오는데 창고 앞에 차가 있어. 근데 차가 엄마 자주간 좀 수상하거든. 친척은 아니고 남이지만은 그래 우아래집 살고 그러고 한 동네 주민으로서 서로 무대 갖고 살아야지. 일단 화양이 오면은 화양법을 따라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잘났다고 이 화양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을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돼. 그러지. 결국은 기농 기촌인들이 인심도 못 얻고 동네를 흔들려고 그래. 솔직히 젊은 사람들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겠어. 그렇지만 여기 와서 해보려고 그러고 같이 서로 협조해가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도와줘야지. 내가 물질적으로는 못 도와줘도 마음적으로는 도와줘야지. 쉽게들 M4 세대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포기했단 말일까요? 기성세대가 떠나간 곳, 그래서 비어버린 곳으로 도시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성세대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이들이 열어주길.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막 사실 부자가 되려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보다. 네. 만족 아니고 적응. 만족보단 감사? 자유롭고 소통하고 북적북적한 이런 젊은 시골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5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또 어떠한 그룹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또 리더들로서 이렇게 각자 포지션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오랜 동안 비어있던 땅에 집 한 채가 뚝딱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예. 저희 모듈러 하우스인데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집이 떠 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집이에요. 그래요. 여기가 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이후에 2동이 있었고, 네네. 야 여기 한 동, 여기 또 한 동. 네. 그 이제 위에 2반, 아래에 2반. 이게 1층 건물이죠. 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네요. 이렇게 예. 되어 있었고. 아. 조회하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그 당시는 한 500명 좀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 문을 닫은 학교터라고 합니다. 건물마저도 다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죠. 아, 그 위아래 이렇게 학교가 있었네요. 아, 이건 진짜 멋지네. 흔히 보는 이동식 주택과는 외형이 많이 다르죠. 아, 이건 너무 멋지네요. 네,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데크인데 데크라도 그래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안에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덧문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디에나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이지만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선 더 싼 게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을 버린 거죠. 아름다운 자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집 한 채.
대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집이라 활용도도 높고 가성비도 좋다고 하네요. 이 건물 자체는 요즘 시골에 딱 맞을 것 같아. 요즘 빈집은 허물어지거든. 허물어지고 한옥 같은 것도 허물어지면 사실 위험하고 거기 고양이 있고 산짐승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걸로 대체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사람 안 살면 철거도 쉽고 아니면 철거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해도 되니까 제가 갑작스레 들은 생각인데 너무 괜찮아요. 서울에선 유명 건축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전도 유망했던 도시 청년, 시골의 빈집, 빈 땅의 가능성에 반해서 도시를 버리고 시골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경치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꾸며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은 게 항상 있어 왔어요. 버려져 있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손봤을 때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지거나 흥미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들을 좀 흥미로운 공간으로 바꿔서 좀 더 도시의 젊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고. 도시에 비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골의 건축은 달라진 게 거의 없죠. 그런데 도시 청년들이 오면서 농사만 짓는 시골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시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령 농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이 건물, 온실이라고 합니다. 꽃을 재배할 공간이라는데 세련미가 넘칩니다. 식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손님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저희 다 농사 지으러 왔죠. 식물 농사를 지으러 온 거죠. 저희가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지 저희의 삶의 질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삽질하고 뭐 호미질 할 때는 편한 복장을 간혹 있긴 한데요. 농촌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 경관 정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골은 올드한가요?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시골로 간 도시 청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시보다 쾌적하고 트렌디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곳이 시골입니다. 시골은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과 이런 멋진 장소들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머물려면 어쩔 수 없이 공간이라는 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덧붙여서 좀 더 트렌디한 것들이 이 로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좋은 본보기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게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풍경은 아름답고 공간은 세련됐죠. 책상은 시골 사무실에 있지만 감각은 최신 유행에 뒤지지 않습니다. 도시에선 하기 힘들었던 시도를 시골에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위해서 이들은 시골로 왔습니다. 청년들이 시골로 오는 까닭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이 마을도 무척이나 한적한 곳이죠.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천천히 늙어가는 곳. 그런데 요즘 이 동네 골목이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뛰어. 아빠랑 달리기.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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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짜리 꼬맹이도 있고요. 이겨라. 소리가 되게 잘 노네. 5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집에. 마을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준 이 집.
안 깨지게 잘 꺼내야 돼. 강차돈 씨의 5 식구가 사는 집입니다. 한 개는 아빠 꺼낼게. 부산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가지고 엄마한테 들고 가자. 이제 올해로 5년 됐습니다. 예. 와이프 등에 아기를 첫 딸을 이 보자기라고 하네요. 거기에 등에 메고 셋이서 왔죠. 봐라. 새 식구로 이사를 와서 5년 만에 5 식구가 됐다니 이것만으로도 성공의 냄새가 납니다. 이쪽 공간은 원래 그냥 벽이었는데 시멘트로 된 벽이었는데 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을 그냥 보수만 하는 것보다 우리 여름에 뭐 걸터 앉을 평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데크를 한번 짜봤죠. 446제곱미터의 마당 넓은 집을 7,2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800만 원의 비용을 쓰고 품도 좀 들여서 고쳤더니 작업실로 쓸만한 공간과 5 식구가 행복하게 살만한 보금자리까지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5이나 되는 식구가 이 시골에 와서 뭘 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강차돈 씨가 이사 온 후 동네 골목은 이래저래 요란해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쯤은 이렇게 오토바이 부대들이 찾아오거든요. 어제 모터 소리보다 이 차림새가 더 요란한 것 같네요. 우리 구미에 원티드 클럽이라고 합니다. 원티드. 예. 저번에 한번 들었어요. 예, 원티드 클럽인데 뭐. 오늘 유난히 좀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아유, 제가 하루에 2번씩 닦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매일 닦아요.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한번 닦고 갔다 와서 또 한번 닦고 덮어놓고. 예. 예, 이것도 옷도 하나는 이제 간지거든요, 간지. 반모 해갖고.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입니다. 잘 생각하고지. 강차돈 씨가 시골에서 차린 가게의 정체, 바로 오토바이 헬멧을 파는 커스텀 가게입니다. 기성 제품을 그대로 팔지 않고 강차돈 씨만의 디자인을 덧입혀서 판다네요. 다 목장 다 틀리잖아요. 똑같이 절대 안 하거든요. 똑같으면 다음에 바꿔버려요. 헬멧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스텀을 우리가 직접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뭐 일단은 커스텀 잘하는 데를 가면은 뭐 멀리 있든 뭐 어디 구석에 있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잘하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제 직접 써볼 수 있잖아. 중요한 것은 솜씨. 소문만 나면 가게가 어디에 있든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구미 원티드 클럽이라고 합니다. 원티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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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월세 비싼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할 이유가 없죠. 아무나 오다 가다 들르는 가게는 아니니까요.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작업인데, 근데 그게 또 이 작업의 어떤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뭐 나름 장인정신이 좀 들어가죠. 제가 부산에서 그런 월세 어떤 사무실 작업실을 구했을 때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오니까 좀 나가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데 구하면 되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지막에. 뭐 시골에서 다 인터넷이 잘 빵빵 잘 터지고 또 여기서도 오히려 더 해외에서 제가 안 하던 수입까지도 여기서는 그런 일도 영향을 넓혀가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스텀 헬멧 말고도 다양한 오토바이 용품들을 팝니다. 인터넷으로요. 해외 직구도 빈번한 요즘 세상에 가게가 시골에 있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꼭 그 도심 안에서만 그런 성공을 이루라는 법이 없거든요. 뭐 넓은 시골 한가운데
있더라도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어떤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제 믿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산에서도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커갔듯이 김천에서도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어떤 이곳에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어떤 명소가 되게끔까지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꿈은 좀 커야 되니까 기본 바탕을 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예. 저녁이면 마당에 불을 피웁니다. 가게와 집이 한 마당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늘 아빠가 있는 저녁을 보내죠. 더 많은 돈보다 가족과의 더 많은 시간. 강차돈 씨가 시골에 온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고달프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잠드는 것보단 돈을 좀 덜 벌고 뭐 맛있는 걸 좀 덜 먹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든 간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할 텐데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 가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화적인 활력들을 줄 수 있으면 이게 뭔가 사회에 뭔가 좀 끼치는 영향이 좋을 것 같다. 단언컨대 여기가 더 재밌습니다. 비어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무엉이다 안녕. 공간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 빈집 좀 주세요. 청년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